그 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먼 옛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의 아들까지 600년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문. 오늘 드높게 우뚝한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국보 제1호 숭례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서울 도심 한복판인 남대문로 사가에 숭례문이 들어선 것은 조선 개국 초기인 1398년이었다. 태조는 수도 한양의 방어를 위해 성벽을 쌓고 사방으로 4개의 대문을 세웠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문이 정남에 들어선 숭례문이었다. 숭례문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도로 통하는 관문이자 임금이 사는 궁궐과 종로로 이어지는 요충에 자리했다. 조선의 심장부와 바로 연결되는 나라의 정문. 이름 또한 조선이 추구하는 진리인 예를 받든다는 뜻을 담았다. 사람과 물류도 자연이 문 앞에서 성실을 이뤘다. 특히 숭례문의 높고 당당한 위용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문을 한양의 상징으로 여겼다. 숭례문이라는 이름 대신 남쪽에 있는 문이라 해서 친숙하게 남대문이라 부르고 지금도 애용되는 갖가지 속담이 생겨난 것도 조선시대의 한 풍경이었다. 숭례문은 나라의 크고 작은 병고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다. 때로는 누군가의 하소연장이 되고 가뭄이 심할 때는 엄숙하게 문을 닫아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후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숭례문 또한 역사의 경랑을 맞게 된다. 1908년 일제는 일본 황태자의 방문을 빌미 삼아 숭례문의 성곽을 헐어버린다. (500년) 동안 조선의 주권을 말해주는 보루였던 성벽이 일제에 의해 헐리고 만 것이다. 나라의 정문에 전찻길이 생긴 것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1898년 숭례문을 관통하는 선로, 1904년에는 숭례문 앞에서 서대문으로 이어지는 선로가 부설됐다. 나라를 잃고 숭례문 역시 위험 있던 옛 모습을 훼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숭례문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았다. 숭례문이 아직 그 자리에 의연하게 서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1920년대에 쓰여진 한 편의 시다. 그랬다. 숭례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환희의 순간에도, 한민족이 이념으로 갈라서 버린 탄식의 순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역사적인 순간에도 숭례문은 항상 그 자리,
우리 곁에 있었다. 숭례문은 서울을 잿더미로 만든 한국 전쟁의 아픔도 겪어냈다. 그 역시 부서지고 상처받으면서도 오연한 위엄을 지키듯 그 자리를 지켜냈다. 그리고 1962년 숭례문은 서울의 최고령 목조 건축이자 그 역사적 상징성을 평가받아 국보 제1호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의 문. 그러나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 50분 결국 대한민국 국보 1호는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1시 55분 완전히 주저앉고 맙니다. 숭례문이 불에 타 사라졌다. 모두가 말을 잃었다. 온 대한민국이 숨죽이며 울었다. 왜 우리는 이제야 이 재단의 뒤늦은 후회와 탄식을 바치는 것인가? 다시 숭례문을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 1909일. 2013년 5월 4일 우리 앞에 숭례문이 다시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해진 숭례문.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 우리 앞에선 숭례문을 만나본다. 5년의 시간 끝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숭례문. 그리운 그 모습은 여전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달라진 구석이 있다. 숭례문 양옆, 동쪽으로 53m, 서쪽으로 16m. 길게 늘어선 성곽은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숭례문의 또 다른 모습이다. 성곽을 쌓는데도 최대한 옛돌을 사용했다. 이 옛돌은 숭례문이 겪어온 600년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증거들이다. 임진왜란에서 현대사의 한국전쟁까지 수도의 관문이었던 숭례문의 돌들은 그 현장을 온몸으로 겪어냈다. 지금도 선명한 구멍은 한국전쟁 당시의 총탄 자국이다. 이렇듯 숭례문 복원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함께 겪어온 시간과 경험까지 담아내고자 했다. 단청 역시 숭례문이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새롭게 칠해진 단청은 녹색과 청색을 사용해 한결 차분해졌고, 문양은 조선 전기의 양식을 복원해 되살렸다. 그래서일까? 새로운 단청을 입힌 숭례문은 유난히 한국의 하늘과 잘 어울려 보인다. 그날 숭례문 현판이 무너져 내릴 때 온 국민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숭례문의 상징이자 얼굴인 현판. 숭례문의 현판 복원은 그래서 뜨거운 관심사였다. 어떤 나무를 사용할까? 어떤 글씨체를 쓸까? 사실 숭례문 현판은 한국전쟁 때 부서져서 1960년대에 복원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복원 기술이 낙후해서 원래 서체인 양녕대군의 글씨를 복원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복원은 달랐다. 숭례문 현판을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 복원팀은 전국 곳곳을 뒤져 양녕대군의 글씨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날카롭게 뻗어나간 획의 삐침, 글씨 사이의 간결한 폭과 획과 획 사이의 연결. 600여 년 전 양녕대군의 숨결이 오롯이 느껴지는 세 글자가
현판 위에 살아났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숭례문이 본연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숭례문 현판이 제 모습을 찾았듯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들이 있다. 화재 전 15.7m였던 용마루는 16.6m로 늘어났다. 60년대 보수공사 때문에 짧아진 용마루가 본래 크기로 돌아간 것이다. 대신 용마루를 받치던 추녀는 각이 서고 길이가 짧아졌다. 추녀 위에 놓인 잡상의 수도 바로잡았다. 건물의 나쁜 기운을 쫓기 위한 잡상은 본래 홀수로 놓는 것이 조선시대 전통인데 어찌된 연유인지 화재 전 숭례문 잡상은 8개 짝수였다. 그것을 이번에 7개 홀수로 다시 고친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들은 숭례문과의 재회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준다. 수백 년 동안 한양을 오가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천장에 쌍용도가 새롭게 그려졌다. 무서운 용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조선 초기의 그림을 제대로 복원한 결과다. 어진 임금을 기원하는 백성들의 소망이 친근한 용의 모습으로 반영된 것이다. 예전에 비해 유달리 웅장하게 느껴지는 숭례문. 비밀은 맨 밑바닥에 숨어 있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숭례문의 터는 갈수록 높아졌는데 처음 설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무려 1.6m나 됐다. 이번 공사에서는 집안의 높이를 조선 후기에 맞춰 복원했고 덕분에 우리는 50cm가량 키가 커진 숭례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돌아온 숭례문은 뼈아픈 그날의 참화도 간직하고 있다. 화재 당시 불길에 그을린 기둥을 그대로 살려 숭례문이 겪었던 상처를 증언하게 한 것이다. 이 상처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날 우리가 느꼈던 상실감과 눈물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는 교훈과 충고가 아닐까. 오늘 다시 보는 숭례문은 새롭다. 새롭고 가슴 벅차다. 저 아름답고 당당한 문. 우리는 알고 있다. 저 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앞으로 후세 대대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국보 1호, 민족의 심상에 아름답게 아로새겨진 우리들 가슴속의 보물, 숭례문이다.